오늘은 이상향에 대해서 한번 내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 반말정치는 내가 뭐 대본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질서정연하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땡기는 대로 의식의 흐름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옆으로 얘기를 하다가 3000%로 세더라도 그래야 되니 하고 그냥 들어. 오늘은 이제 이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흔히들 이제 각 나라별로 또는 이제 시대마다 뭐 이상향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 엘리시움, 우리 엘리시안 강촌 뭐 이런 데처럼 엘리시온,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데도 있고, 뭐 신들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만 갈 수 있다는 사후세계지.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는 그렇고, 그런 엘리시온 이런 데도 있고, 또 엘도라도 들어본 적 있나? 그 굼베이 댄스 밴드 들어본 적 있나? 그 80년대 댄스 엘도라도라는 노래 있잖아. 엘도라도. 하여튼 이제 그 엘도라도라는 데도 이상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엘도라도라는 데가 그 아마 노래는 들어보면 다 알 거요. 그 짱자가짱짱짱 짱자가짱짱짱 이렇게 하는 거. Golden Dreams of Eldorado 뭐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나? May come true but only in your heart. 들어봤나? 하여튼간 엘도라도라는 데도 이상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고 엘도라도와 관련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 게 정말로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러니까 그 콜럼버스가 1492년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을 하고, 사실 발견한 것도 아니지, 원래 있었는데 자식이.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피사로, 근데 피사로 걔가 참 웃긴 놈이지. 그러니까 그 피사로가 하도 이제 그 잉카 원주민들한테, 야, 그 금이 어디가 많이 있냐? 금 있는 데가 또 어디냐?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니까, 하도 이제 복가되니까 그 원주민들이 저기 어디 뭐 저기 아마존 어딘가 그런 데 가면은 저기 뭐 온통 도시 전체가 금으로 뒤덮인 이런 데가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댄 게 뭐 기원이 됐다. 뭐니 그런 썰도 있다는데, 근데 이 실제로 피사로는 이 엘도라도라는 데가 진짜로 있는 줄 알고 정말로 거기를 찾아서 원정을 떠났다가 결국에는 이제 원주민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다는 그러는데, 잘 죽었지. 이 피사로 이 새끼들 미친놈이야. 진짜 미친놈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 이 피사로가 그러니까 잉카 제국을 무너뜨릴 때 그 군대가 180명이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180명이 8만 잉카 제국의, 그러니까 그 군대를 무너뜨린 건데, 그 전투에서 그 알타오 알파, 그 잉카 제국의 황제를 사로잡아 가지고 이제 잉카 그 주민들한테 방 한 가득 금으로 싹 다 채워라. 그러면은 황제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창 또 이제 금을 모아가지고 방 한 가득 채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모은 금이 6톤 정도였대. 6톤.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면 지금 금 한 톤에 80만 원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은은 12톤 정도 됐대.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딱 채워 놓으면은 황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바로 또 황제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금은 금대로 이제 확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금 찾아서 엘도라도를 찾아서 이렇게 원정을 떠났다가 결국은 참수를 당했다는 참 한심한 새끼요. 하여간
근데 나는 그 엘도라도 얘기를 그 보면서 도시 전체가 금으로 뒤덮여 있으면은 좋은 거요? 좋은 건가? 물론 거기 있는 금을 싹 다 뜯어가지고 이제 팔면은 물론 좋겠지. 근데 그거를 이상사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웃겨.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그거 한번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온통 도시가 금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다리도 금이고 건물도 금이고 길바닥도 다 금으로 포장돼 있고 뭐 그렇다고 한번 쳐보자고. 근데 그러면은 건물이 만약에 지붕도 금이고 벽도 금이고 뭐 그런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도대체가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 거기서. 응? 여름에 더워 죽고 쪄 죽지.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 죽지. 얼어 죽지. 금이 구리 다음으로 열 전도율이 높잖아.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거는 단열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어? 그러면 여름에 어떻게 사냐고. 겨울에는 어떻게 살고. 그게 뭐가 이상사회냐고. 어? 그거를 이상향이랍시고 말이야. 하여튼 그러고 퍼뜨린 거야. 뭐 저기 하도 복화돼서 하니까 그렇게 지어냈겠지만은 그걸 또 믿고 또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찾아 나선 그 또라이 같은 애들도 진짜 그 미친놈이지. 이거 피사로야. 하여간 정말 그 스페인 정복자들의 당시에 얼마나 그 천박했는지를, 그 사고 수준이 얼마나 천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뭐 어쨌든 엘리시온, 뭐 엘도라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쪽 그 동양 쪽에서는 무릉도원, 그러니까 도연명의 도화원기, 뭐 그냥 지어낸 얘기지. 그러니까 어부가 무슨 뭐 어떻게 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무슨 뭐 동굴이 하나 나왔는데 그 동굴을 통과하니까 참 그 복 뭐 좋더라. 사람들이 참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뭐 진나라 때 뭐 난을 피해서 뭐 그 들어와 있어서 단절대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간, 그래서 무릉도원 늘 이상향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제 우리는 뭐 신선이 살 법한 그런 물 좋고 경치 좋고 산 좋은 이런 데를 무릉도원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제로 무릉도원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도 있잖아. 이쪽 뭐 진안 쪽에도 있고 어디 저기 영월인가 어딘가 이쪽에도 있잖아. 무릉도원 면인이 아예 있고. 하여간 그런데 근데 그거를 보면서 과연, 근데 이제 한국적 정서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적 정서에 맞는 이상향, 이상사회라는 거는 그건 뭘까? 그게 무릉도원인가? 근데 우리가 뭐 그냥 대충 글을 통해서 읽을 때도 뭐 중국 애들은 복숭아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저 삼국지에도 보면은 무슨 뭐 도원결이 해가지고 그 복숭아 그 꽃 밑에서 이제 복숭아 밭에서 술 마시다가 이제 유비랑 관우랑 장비랑 이렇게 결의하고 뭐 이런, 거기도 복숭아 꽃이 나오고 무릉도원에도 복숭아 꽃이 나오는데, 근데 무릉도원이 뭐 좋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 정서에 좀 딱 맞는 이상향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나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과연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그런 이상향은 뭐였을까? 뭐가 있었을까? 뭐 저기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정감록에 뭐 십승진가 어딘가 이런 데도 나오던데, 근데 거기는 난 같은 게 있을 때 숨어 살기에 괜찮은 곳이지 뭐 이상사회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하여간 딱히 없는 것 같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산 너머 남촌,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참 그 정겹게 나는 와닿아. 산 너머 남촌. 산 너머 남촌을 하면 그 노래도 있잖아.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렇게
신석정의 시에도 있던가 어디 시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산 너머 남촌, 나는 이게 참 그렇게 정겹게 와닿더란 말이지. 그래서 산 너머 남촌 하면은 왠지 그 우리가 명당이라고 얘기하는 배산 임수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뒤에 좀 그 옛날에 그 수필에 한국의 미라는 수필에 나오는 정말 굴러도 될 것 같은 이런 완만한 이런 산,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에 참 그 푸근하게 생길까, 푹신푹신하게 생긴 그런 산이 뒤에 딱 있고, 앞에는 물이 쫙 흐르고, 그리고 뭐 고향에 봄에 나오는 복숭아꽃, 살구꽃 이런 꽃들이 막 피어 있고, 뭐 동네는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한 3, 40가구 정도의 이런 집들이 그냥 오손도손 모여 있는 뭔가 좀 따뜻한 남쪽 나라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산 너머 남촌이 참 그냥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데가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상향, 우리가 이제 이상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가기 힘든 이런 데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이상향은 무엇이냐, 어떤 사회냐, 어디냐, 과연 이상향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살기는 하냐, 요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출발을 한 거거든. 과연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상향, 이상사회에 대한 그림을 갖고 사는가? 나는 많이 안 그런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8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통일운동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변혁 운동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대중운동 이런 게, 그래서 학생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이라든지 농민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교조 같은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막 뭔가 활성화되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게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활동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럼 바꾸면은 이 지금의 사회를 바꿔서 과연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어찌 되었든 있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소비에트식으로 뭐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스웨덴식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뭐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도 있었고, 그게 이제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아니면은 뭐 현실성이 있든 없든 이런 거를 타치하고, 어쨌든 지금의 우리 사회를 바꿔서 우리가 어디로 한번 가보자, 어디로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어쨌든 사회 일각에서는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도에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변혁운동이 좀 사회주의적 성격을 좀 띠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면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막 되었던 것처럼, 지금 독재 치하에서 이 사회를 바꾸고 나서 그러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를 어쨌든 있다가, 근데 그게 다분히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거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망하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망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아예 그런 논의들이 지금은 실종되다시피 한 거 아닌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신자유주의니 뭐니 이런 흐름을 타면서 더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아예 그냥 그런 논의들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나를 잡아서 얘기할 날이 오겠지만은 사실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사회주의가 이제 거의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권 사회주의 다 망하고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라고 해봐야 어쨌든 겉으로는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비엔남 비엔남 하니까 또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왜 도대체 비엔남을 왜 베트남이라고 우리는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비엔남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에에다가 티읕 받침으로 해서 비엔남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비엔남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대체 VIET 이거를 왜 베트라고 우리는 왜 표기를 하냐고.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식 표기요? 아니 비엔남 사람들도 비엔남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도 비엔남 이런데 그럼 우리 그냥 비엔남 이러면 되잖아. 어차피 똑같이 세 글자고 그 원래 발음에도 가깝고. 근데 이런 것도 일제잔재가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얀마도 그렇거든. 미얀마 그 전에 한번 유튜브를 보는데 미얀마 여자가 나와가지고 미얀마 그런데 뭐라고 발음을 하냐면은 म्यां마 이렇게 발음을 하더란 말이야. म्यां마 두 글자로. 근데 우리는 세 글자로 미얀마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 왜 그러냐고. 그냥 म्यां마 우리는 한글이 좋은 한글이 있기 때문에 म्यां마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미얀마라고 왜 하냐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보면 답답해. 나는 최대한 그 원래 발음에 가깝게 표기를 해주는 게 그 나라 언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여간 이런 것도 참 문제예요. 이 표기 이런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내가 또 이 표기 관련해서 정말 불만인 게 뭐냐면 누가 진짜 이 얘기 들으면 문화재청장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줘봐. 그 정림사지, 뭐 미륵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미륵사지 할 때 지자, 정림사지 할 때 지자, 그 지자가 뭔 글자예요 도대체? 다들 땅지자라고 생각하지? 땅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터지자, 터지.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정림사 터, 미륵사 터 이러면은 간단하잖아. 다 알아듣잖아. 아, 미륵사라는 절이 있던 터구나. 정림사라는 절이 있던 터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를 왜 그거를 굳이 정림사지, 미륵사지 왜 이렇게 아직도 표기를 하고 있냔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내가 답답해 죽겠어. 하여간 비엔남 얘기하다가 뭐 여기까지 샜는데 하여간 비엔남, 중국, 북한, 쿠바 뭐 이 정도가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으나 사실 요즘에 뭐 100% 완전한 사회주의 또는 100% 완전한 자본주의 이런 사회가 지구상에 솔직히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뭔가 뭐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막 섞여 있지. 근데 이제 하여간 이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관련해서는 한번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하여간 사회주의권이 붕괴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어떤 변혁운동이 조금 이제 뭐 거의 지금은 뭐 변혁이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뭐 그런 흐름 자체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뭔가 이상사회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아예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꼭 거창하게
뭐 무슨 사회 무슨 사회 이렇게 거창하게 이론적으로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우리가 통속적으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논의라도 활발히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노회찬 전 의원이, 노회찬이 이제 반말 정치니까 노회찬이 서울시장 선거가 나가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악기 하나 정도는 좀 다룰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나는 우리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한번 꾸고 살아보자 이런 거야. 나는 이제 그 노회찬이 아까 했다는 그 얘기에 그래도 우리나라 집 가정에 그림 한 점씩은 좀 걸려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그 18번 노래들은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뭐 어디 가면은 자기 18번 부르기도 하고, 또 18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도 하는데, 시도 한 자락 정도는 쫙 이렇게 외워서 쫙 이렇게 읊을 수 있는 전 국민이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좀 뭔가 낭만 있고 좀 멋스러운 이런 세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내가 바라는 이상사회, 내가 바라는 이상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요. 근데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뭔가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가 왜 중요하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상사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10년 뒤일지, 3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뭐 그건 모르는 거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나는 좀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저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들이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이제 그런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 자기 생각이라든지, 뭐 우리가 꿈을 꾼다 이런 거는 어차피 다분히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무슨 뭐 이론가도 아니고 뭐 아주 디테일하게 진짜 막 그 구체적으로 현실 조건들을 싹 다 뭐 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 그냥 꿈을 꾸듯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그런 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어떤 집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이런 거다, 이래서 뭐 50년 뒤에 대한민국의 사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만약에 뭐 각자 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집단 간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냐면은, 막상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이에 적어서 그런 이상사회에 대한 그림을 적어서 만약에 딱 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 솔직히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싶다는 거야, 사람들마다. 나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아직은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할 거란 얘기지 대체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념 간의 갈등도 여전히 있고, 좌우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지역 갈등도 어쨌든 여전히 있고, 근데 과연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갈등 관계에 있는 이런 집단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는 거야, 그 종국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다만 거기까지 가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요런 데 있어서 이제 방법상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겠지. 응? 뭐 각 집단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이라든지 사람들 사이에 공통분모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야 어차피 네가 지금 나랑 둘이 뭐 이래 티격태격하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긴 하지만, 결국에 네가 바라는 세상이나 내가 바라는 세상이나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건데,
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정말로 그 어떤 그, 그 패배를 인정을 하고 뭐 이런 그런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좀